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우주개발법에 관한 연구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그러니까 우주개발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북한의 우주개발법은 2013년도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제정되었고요. 우주개발법 또는 북한 우주법, 이거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최근 작년 2023년 11월에 북한은 이제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종전에 이제 북한의 그 위성 발사 시도에 관련된 이제 뭐 국내외 비판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국면이 이제 마련된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들은 크게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주로는 사실 우주개발법이 조문이 23개 조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번에 있는 내용은 크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우주법도 마찬가지고 국내 우주법은 조문수가 아직 많지 않은 측면이어서 북한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사실 3번보다는 2번 북한의 그러니까 우주법에 대해서 북한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북한 우주법의 체계에 대해서 국제 우주법이나 또는 이제 그런 우주법의 동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2023년에 논문을 준비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실패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위성 발사가 결국에는 이제 위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면 뭐 발사체가 되는 것이겠지만,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올리는 발사체가 되겠지만, 각도를 좀 돌려가지고 한다 보면 이게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이걸 의심하는 이제 그런 비판이라든지 국내 지적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성공하면서 이제는 좀 약간 그 국면이 달라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실패했을 때만 해도 특히 2023년 5월, 8월 이때만 해도 계속 실패했으니까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정말 그 전에 했던 성공이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이고, 계속 실패했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제기했었는데, 이제 만리경 1호, 그러니까 천리마로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만리경 1호가 성공하면서 이 논의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우주 개발 또는 우주 발사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고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죠. 그게 실제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전용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인공위성 기사들도 없고 북한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다고 하면 인공위성 자체를 운용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까지 쌓아 올리는 궤도까지 이제 궤도에 정착하기까지 올리는 이제 발사체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기술 중에서 발사체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지만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본 결과 북한에서는 생각보다 이거 한 10여 년 전부터 틈틈이 이제 그런 기술 개발적으로 뭐 공학 기술이든 그런 기술을 개발했던 거와 변론으로 일단 법학적으로 우주법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2013년 특히 이제 김정은 2010년도에 집권하기 전에는 우주법에 관련된 뭐 북한에서 나온 논문들이 진짜 뭐 1년에 한 편도 없었던 적이, 몇 년에 한 편 나올까 말까 정도, 진짜 그 띄엄띄엄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집권된 이후에 특히 2016년도부터 뭐 그 전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뭐 매년 한 두세 편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연구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특히 북한이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국제 우주법상의 아주 대원칙인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법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만리경 인공위성의 이제 그 우주궤도 진입 성공에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이제는 북한이 어쨌든 그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한 이상 나름의 이제 그 성공한 사실 자체를 좀 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논의, 이제 그 다음 플랜 B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정책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직접 그 위의 요소를 제거하고 억제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 있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걸 그 다음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주법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특히 북한이 어떻게 국제 우주법을 인식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금철이라는 이제 북한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제 국제 우주법에 대해서 존재 형식에 있어서 국제 관습 규범이 매우 적다. 그리고 규제 대상에 있어서 국가 주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적용 대상에 있어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물체들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다 보면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생각보다 공부를 좀 해서 정리를 했구나. 그래서 이 국제 간섭 규범이 우주 분야에서는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주가 인류 공동의 재산이며 우주에서 모든 국가들의 활동은 자유롭다라는 점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평등의 원칙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떠한 주권을 선포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점들을 도출하고 있는 점. 예,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우주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전, 인류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 공간이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거는 뭐 너무 보편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가져와서 하고 싶은 진짜 북한의 의도는 그래서 나는 북한을 평화적으로 북한이죠. 북한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나도 이용하고 개발하겠다는데 마치 우리가 남극이나 뭐 심해저를 어느 한 뭐 인접 그 연안국이라든지 그 국가가 점유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기 위해서 우주 개발하는데 왜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때 이제 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이런 내용들을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는 굉장히 보편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루금철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뭐냐면 그런데 오늘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주를 군사화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예,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침략적 본성과 그에 기초한 우주 독점 야망으로 국제 우주법의 제한성을 극복하다. 뭐 이런 점들의 점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와서 이제 그렇게 다 이미 우주를 한 우주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와서 후발주자로 북한이 하려는데 북한이 평화적으로 우주를 개발하고 이용하려는데 굉장히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제 우주법에서도 이제 구멍구멍이 성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어쨌든 우주 조약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건 제가 유엔 우주 사무국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이제 PDF로 2020년 1월자 기준으로 이제 북한의 국제 우주 조약 가입 현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앞에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조약들인 건데 대표적인 조약들은 다 이제 가입이 1, 2, 3, 4는 다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당과 인민이 선택한 길이며 선군 조선의 합법적 관리이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 오직 평화적 목적에서 자유롭게 개발 이용이 된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개발 이용되어야 되고 모든 선택 지역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인공위성 쏘는데 뭐가 문제냐? 이 문제였던 것이냐. 이게 아까 봤던 처음부터 로금철 선생님의 논리랑 지금 보는 박희철 선생님의 논리가 이제 동일한 거죠. 북한 학자의 논리가 계속 이제 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평화적인 우주 개발의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우주과학 분야와 위성 발사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철저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위성들 개발하고 쏘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비판을 한다. 너희들은 먼저 가서 이제 그렇게
우주를 다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으면서 왜 후발 주자인 우리를 배척하느냐? 이거 다 우리도 유엔 가입국이고 이제 모든 국가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너희들만 이거를 이제 독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우주법 이제 유동 선생님이 뭘 보더라도 이제 우주법에 대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연구를 하는 그 경향들을 보면 이제 앞에 기승전결해서 앞에 내용은 굉장히 보편타당해요. 그 우주에 관련된 우주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하나의 쟁점들 하나씩 파고들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비판점이나 아니면 논의들을 아주 이제 명쾌하게 잘 정리하고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에 관련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비판적 시간으로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주의 경계, 그러니까 영공과 우주 그 사이의 경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이 논의들을 보면 이제 공간론이나 기능론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아주 균형 있게 공간론과 기능론의 어떤 차이라든지 어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공과 우주를 구분하는 물리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간론이랑 그게 아니라 우주에서의 활동 목적 기초에서 우주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기능이나 그 목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기능론인데 공간론을 정리하면서도 이제 한계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공간론이 어떻게 경계를 확정할 것인가? 근데 이게 과학 기술적 기준으로 그거를 어떻게 여기까지는 영공이고 여기까지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나름의 한계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기능론에 관련돼서도 근데 이거 결국엔 미국 제국주의들이 하려는 논리 아니냐? 왜냐하면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영역은 우주 왕복선이 귀환할 때 올라갈 때는 우주 비행선이 그냥 쭉 올라가지만 귀환할 때는 일반 항공기와 같이 대기 공간을 비행하면서 착륙하게 되는데 이때는 착륙할 때는 이제 그 일반 대기 공간을 이용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항공법에 적용돼야 되는 거고 써 올릴 때야 우주법이지만 내려올 때는 항공법에 적용된다 보니까 영공 주권을 규제한 국제 항공법 적용부터 면제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 기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면제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는 기능론이나 공간론 정리하고 이거에 대한 한계점이나 비판점들 얘기하는 거는 보편 타당한데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은 미국의 우주 군사와 착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주를 인류 공동의 이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단결하여 영공과 우주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약간 공간론의 이제 입장에서 이걸 정리하긴 했었지만 갑자기 이제 기승전 결로 이제 이런 내용을 빠지긴 하지만 앞에 있는 요 내용들 우주의 경계라든지 우주 공간에 관련된 연구들은 제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만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 백승일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 아주 정리를 잘 하고 계시. 그 내용들의 각각의 또 이제 공간론을 대표하는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하고 계신다 것이죠. 이거와 연결되는 또 지구 정지 궤도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결국엔 지구 정지 궤도는 지구 적도 상공에 이제 35,800km 정도 상에 위치한 타원형 궤도인데 이 궤도 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지구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이상이 움직이지 않고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통신 위성, 방송 위성 적합한 공간을 공인되어 왔는데 문제는 그 지구 정지 궤도에서 이미 쏘아 올린 나라들이 있고 근데 그거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후발주자들에 있어서는 좀 약간 더 이상 내 공간이 없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적도 공간에 있는 위치한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남미에 위치한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우리 영공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그 공간인 건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용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정지 궤도에 관련된 논란들 특히 이제 적도 국가들의 주장이랑 그에 대응하는 또 이제 미국이나 우주 대국들의 주장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주 대국들은 이른바 선자선에서 지구 정대 이용 내가 자유롭게 부르짖긴 하는데 이거 어쨌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구 정지 궤도는 유한한 천연 자원인데 그 사용의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이면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특별히 어느 편을 들고 있다기 내심적으로는 좀 그 적도 국가에 위치한 국가들의 내용들에 좀 귀를 기울이는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뭐 특별히 어떤 정치색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지구 정지 궤도는 과학기술 발전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재부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남극이나 심해자와 같은 이제 인류 공동의 재부라고 할 것인데 이거의 합리적인 공평 타당한 이용 위해서는 능력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궤도를 할당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이제 그거를 우주 대국들은 가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지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여기까지는 아주 타당한데 기승전 결의감은 또 어떤 내용을 빠지냐고 하면 이 당시 2017년도 논문인 거니까 북한의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 4호의 성과적 발사에 있어서 미국의 우주 독점 야망에 파열구를 내고 우주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하려는 뭐 이런 세계적 사변이다 뭐 이런 거 있어서 이제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죠. 앞에까지 여기까지 연구는 뭐 좀 이런 들을만한데 갑자기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제 북한의 이제 어떤 우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화하는 논거로 열심히 우주법을 연구하고 있음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또 연구 논문으로는 이중 용도화되는 우주 시설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 시설이 이제 다른 이제 이제 지구에서 문제들은 이제 군용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랑 민용 기술을 좀 구별시키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당장 항공편만 보더라도 군용 항공기랑 민용 항공기에 관련돼서는 규제 체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와 다르게 우주 시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군용 우주 기술이랑 민용 우주 기술의 기초가 뭐 완전히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기초가 공통된 것이고 기능상 왜냐면 관측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그게 이제 기상 관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의 또 다른 이제 그런 그 군사 시설을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능상 측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이유로 같이 그 위성 등 이제 그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그게 이제 군용으로 전용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다. 다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는 국제법상의 이제 규제가 미약하다는 지점은 아주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용도 특성, 그러니까 민용 외에 이제 군용까지 같이 동일하게 이제 그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우주시설들에 관련돼서는 이게 냉전 시기 열강들이 자기들의 이제 국가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국제우주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내용의 규제가 좀 미약하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하고 패권 쟁탈을 위해서 고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주에 상용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러한 공백 등을 이용해서 특정한 나라들은 북한을 비롯한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평화적인 우주 개발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지적은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얘기지만 뭐 나름도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국제 우주조약에 가입하고 평화적인 우주 개발 전략에 따라 지구 관측과 통신 보장 등을 목적으로 자체로 연구 제작하는 인공지구 위성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그리고 이제 발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외국의 전문가들도 위성 발사의 평화적 성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한 적대 세력들이 북한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자의대로 군사적 용도의 그 무슨 미사일 시험으로 몰아붙이며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하죠. 민용 부분에 우리가 이용할 것으로 만들어온 우리 북한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놓고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이런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국사적 이용으로 다 전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진짜 순수하게 민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지적들을 이제 나름 반박들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나아가서 우주 환경 오염 방지에 관련된 연구인 건데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아직은 이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진짜 뭐 이제 뭐 인공위성 하나 성공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름의 이런 것도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주 우물에 대한 문제에서는 어떤 규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주 그리고 우주 환경 오염 방지도 사실은 파편화되어 있고 특별하게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그 현재 책임 협약 체계 내에서 한계가 우주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 반대 해석을 해보면 우주 물체가 아닌 우주 우물에 의해서 나온 피해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 나름의 우주 물체로 인하긴 했는데 그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우주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국제법 어떤 책임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이제 나름의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주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는 다른 나라의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과 관계없이 굉장히 인류 생존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확립해야 된다. 이 내용을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뭐 반박하면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름의 이제 보편타당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주 참 말이 된다. 이제 기승전결로 넘어가는 이제 북한의 논리들을 따라가 보면 그러겠는데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개발 이용해야 될 우주를 저들이 독점물로 만들고 세계 재패와 망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써먹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우주의 자연환경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범죄적 작동이기 때문에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이제 뭐 우주 환경 오염 방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북한이 직접적으로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전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의 위성 발사를 우리 우주 환경 오염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적인 측면보다 이제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미제국주의자 우주 강대국들에 대한 비판점으로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 내용이 나름의 또 참신하고 또 귀담아 들을 내용.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까지는 이제 들을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나아가서 이제는 국가 책임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국가 활동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또 이제 국제법적인 연구를 나름의 했던 것이죠. 해보면 나름의 북한 학자의 결론은 아까 이제 우주 환경 그 오염 방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과 유사하게 국제법에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의 물리적 결과 심각한 다국조선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 또는 위험을 내포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청국이 국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금지되지 않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으로 논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우주 개발을 비판하는 그 나라들의 비판 뭐 이런 정도까지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의 이제 이런 북한 학자들의 이제 1년의 연구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2020년도면 이제 또 그 이후였던 거잖아요. 아까 2016년, 17년도에 있는 논문들보다 좀 뒤에 나온 논문들인 건데 상당 부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국제 우주법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해오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연구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북한 학자들이 연구해온 북한의 우주 법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좀 바탕으로 이제는 2013년도에 이제 제정된 우주개발법, 북한의 우주개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활동과 관련된 국내법 제도, 그러니까 국내법 제도로서 북한의 국내법으로서 우주개발법에 가지는 이거는 우주 공간을 이용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평화적인 우주 개발이 상군 조선의 합법적 권리로 되는 것이 이 확고의 우주 개발법에 대해서 담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그 근거에 찾아가면 북한 헌법 50조에도 나름 이제 과학 연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 분야 개척하고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는데 사회정법에서도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새로운 과학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우주 아니냐 우주. 그래서 우주 개발 이용에 있어서는 나름의 북한 헌법 50조에 나름의 이제 그런 근거를 담고 있고 그걸 나아가서 우주 개발법으로 2013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제정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이런 박기철 선생님이 북한의 박기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으로 나아가서 보면 이제 우주개발법에서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데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라고 이제 나름의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요. 뭐 1조, 2조 내용을 보시면 뭐 보편타당한 내용이고요.
3조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3조에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재부이며 국가는 우주 활동 분야에서 선택성과 이중 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를 반대한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앞서 봤던 북한 학자들의 연구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개별 논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름의 이제 정리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주 개발 거버넌스, 우주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어떤 그 북한의 대표 기관은 국가 우주 개발 지도 기관에서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우주 개발 지도 기관이 우주 개발 기관 그리고 기업소를 규제하는 형태로 이제 크게 이제 거버넌스가 구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우주 개발 지도 기관의 이제 명칭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종래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우주개발법 제정과 발맞춰서 2013년 4월에는 국가우주개발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주연맹에서 국가우주개발국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었지만 2015년 10월 연례 총회에서 북한 그 가입 승인 결정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제 이런 그 북한 우주 개발국과 관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래의 국가 우주 개발국이라고 하는 국가 우주 개발 지도기관의 어떤 명칭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작년 9월이죠. 2013년 9월에 이제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우주 개발국을 국가 항공기술 총국으로 약간 이제 나다에서 나타로 이제 변경하면서 개편을 하면서 약간 간판 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북한 우주개발법상 국가 우주개발 지도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항공기술총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안전의 보장 관련돼서는 이제 우주 기구의 발사는 이제 안전 조건들이 부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주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같은 경우는 국가 우주 개발 기관에서 진행하도록. 그럼 이제 중요한 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조문들 중에 하나는 우주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이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이제 북한이 우주 활동 과정에서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우주 활동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 우주 개발 지도 기관과 해당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 우주 개발 지도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다 좋은 내용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 개발의 현행 계획과 전망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은 이제 국가 우주 개발 지도 기관이 하는데, 어쨌든 그 우주 개발 전망 계획의 승인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조문이 한 2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이 크게 이제 좀 북한 우주 개발법에서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 이거와 같은 점을 좀 종합해서 종합 및 시사점을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종래에 어쨌든 남한 학자들, 우리 한국에서의 연구들이나 우리 국방 백서 등 여러 가지, 아니면 또 국내외의 어떤 그 연구 경향들을 좀 보면, 이제 북한이 우주개발법 제정과 상관없이, 우주법학 연구와 상관없이 북한이 계속 이어온 북한의 선군 사상, 그리고 여러 국지적인 도발, 그리고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 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또 이제 좋은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우주의 평화적 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너네들 결국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안보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지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알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북한에서는 이제 이런 우주법이나 이제 우주법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이제 과거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가 안보리 결의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지금 특히 2023년 작년 11월에 빨리경 그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그 안보적 시각에서 이제만 바라볼 수, 물론 그 안보적 시각에서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제 아주 타당하긴 한데, 그래도 북한의 논리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 북한이 개발한 논리들은 어쨌든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보편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인류 공동의 부재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위성 발사 과정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좀 나름의 이제 그런 그 안보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우주법적 관점에서도 북한, 야 북한아, 너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너 주장하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너부터도 우주법에 좀 부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북한 학자 박희철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우주 개발 추세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우주 공간은 인류가 정복할 새로운 공간이다. 인류의 새로운 생존관을 개척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우주 기술은. 그리고 우주 산업이 전략적 산업으로 되고 있고 우주 기술이 해당 국의 국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지구 주위로 위성 발사와 행성간 탐사, 유인우주 탐사로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힘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반박할 수 있냐고요. 이거 그건 알겠다.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북한도 평화적인 우주 개발로 우주를 정복하고 인류 공동의 염원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북한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거에 나와서 이 내용을 이제 북한이 얘기했을 때 그냥 예전 과거처럼 이제는 만리경 2020 성공하기 이전처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죠. 너 그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기술을 실제 인공위성 발사체만 있지 너 인공위성 운용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거 없잖아라고 이렇게 이것만으로는 반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지적하는 지점인 거죠. 내가 국제법적, 국내법적 모든 요구와 우주개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게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위협으로 묘사하고 이게 악랄하게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야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의 그래 알겠어.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에 관한 실마리는 야 너희가 연구한 북한 학자의 우주법 연구 너희들이 말하는 우주법에 따르면 넌 이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어 라고 하는 논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연구됐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면 이종 용도화된 우주시설에 관련된 너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비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민용으로 할 건데 왜 너희들은 이종 용도에서 군용으로도 전용하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했던 그 김영일 선생님의 주장을 가져와서 야 우리도 궁금하다. 너가 그 민용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군용으로 전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우주 개발 또는 위성 발사 기술 자체가 군사 분야에 이용되는 거나 전용되는지에 관련돼서 국제사회 감시에 협조해야 된다. 이제 그 주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논리를 가져와서. 그다음 너희들이 평화적인 우주 개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하기 위해서 신뢰를 증폭시킬 목적으로 각종의 우주 조약들 가입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자료들을 유관 국가들과 국제기구에 총보되는 것은 아니냐. 야 그거는 너희가 가입한 국제 우주 조약, 국제 우주법을 위반한 것은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국제 우주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야 너희 나라 국내법인 북한 우주 개발법에 있는 조문들에 있어서도 위반되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스스로 이제 발등을 찍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너 그거 하다가 혹시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설령 허용된 국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험하면서 발생한 어떻게 야기시킨 손해나 위험에 있어서도 당연히 너희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저희가 주장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우주개발법 제정을 기점으로 북한 학자에 관련된 이제 우주법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수준도 우주시설의 이중 용도화,
우주 환경 오염 방지, 뭐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 등 최근 연구까지 이어져서 보면 연구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주 법학이 외부의 우주 안보적 측면의 지적을 반박하기 위해서 특히 우주법상 국제우주법상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법리 주목해서 이제 스스로 논리를 키워오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작년에 만리경 성공 이후에 더욱더 북한은 이제 그 우주의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우주 안보적인 접근 외에도 추가로 우주법적인 논리를 가져와서 북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국제우주법상의 절차 감시를 준수해야 되고 군용으로 병리지 않도록 저희가 또 이제 더 감시를 해야 되고 북한이 또 그건 투명하게 신뢰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관련된 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제 결론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따로 이제 게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의 발표 또는 이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